예, 요것은 이제 GST를 신고를 언제까지 하고 납부를 언제까지 하느냐인 건데, 600만 불 초과 시, 뭐 또는, 어, 150만 불 초과 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600만 불이 초과되면은, 어, 그거는 이제 한 달 단위로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을 매일매일, 이제 매달 저기 정리를 해가지고, 한 달 단위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건 되게 이제 바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규모가 큰 이제 회사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불. 15만 불이 넘고, 600만 불이 이하이다, 매출이. 그러면은 이때는 3개월 단위,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고, 신고 기간은 그 보고 기간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 말이다. 내가 3, 6, 9, 12 이렇게 결산일이다. 그러면은 3월 결산은 이제 4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6월 달 거는 7월 말까지. 그 다음에 9월은 10월, 12월은 다음 연도 1월까지.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GST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요것도,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에서 이 분기 단위로 신고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어, 어, 150만 불, 죄송합니다. 매출액이 150만 불 이하이면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신고를 하고, 1년 단위로 신고할 때는 이제 3개월의 기간을 줘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로 신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경우에는 이제 4월 말까지 신고하잖아요. 근데 요 GST는 6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있다면은 반드시 4월 말까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시더라도 4월 말까지 결산을 해서 세금 신고도 하고 GST 신고 납부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돼서 어쨌든 보통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매출액이 150만 불이 안 되면은 3개월 아니죠. 1년 단위로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신고는 3개월. 그리고 개인은 4월 30일까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T, HST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계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도 뭐 GST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가보시면 그 GST 이해하기인가? 뭐 그런 항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GST 이해하기라는 항목에 가보시면 제가 또 그 동영상이 많이 업로드된 게 있어요. 그래서 GST 개념부터 GST 신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본 동영상을 이미 업로드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시면 세금 신고를 할 때 이제 회계 결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출액이 있을 거고, 그 매출액을 통해서 또 뭐 GST도 받을 건데 어쨌든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건물이라든지 뭐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자산도 구입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컴퓨터라든지 뭐 각종 어떤 기타 그 영업에 필요한 장비, 뭐 비품 뭐 이런 것도 구입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보면은 다 GST, HST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에 사용됐다면 그러한 부분, 비용이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서 지출된 GST 부분도 내가 사업자면 공제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매출로 인해서 받은 거에서 내가 비용으로 인해서 지출된 부분, 요것을 빼서 순액을 구해서 그 순액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GST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거기서 소득세를 곱하면 소득세액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자산 구입액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뭐 5년, 3년간 또는 건물 같은 경우는 뭐
뭐 20년, 40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순이익을 가지고 소득세율을 곱하면 이제 소득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소득세, 비즈니스 소득세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GST, HST는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면 이제 GST를 가정을 하면 이제 5%가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액의 5%,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이다 그러면 뭐 내가 5천 불을 더 받으셨겠죠. 그러면 10만 5천 불 중에 10만 불은 잘라서 매출액 쪽에다 기록을 하고 5천 불은 매출세액 쪽에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천 불이 매출세액을 이제 기록이 되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요 GST 계산을 할 때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GST 컬렉티드라고 하는데 내가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나 자산 구입을 할 때 지출된 또 그 GST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 나간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자산을 구입한다. 뭐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럼 거기 GST 다 묻어서 나갔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와 관련된 기초증빙들은 다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GST 그 세금 그 조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초증빙을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인보이스 이런 것들은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금액 큰 거는 잘 보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뭐 소소한 것은 뭐 문제가 되더라도 크게 되지 않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커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차량과 관련된 거, 뭐 건물을 뭐 또 구입을 했다, 뭐 상가형 건물 같은 경우는 GST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금액이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증빙은 확실하게 다 구비를 하고 계셔야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공제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한국말로 이제 뭐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부가가치세 옛날에 계산할 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는 그냥 제가 붙인 건데 특히 그 공제 부분에 비용과 관련된 것을 ITC라고 해요. 그래서 인풋 텍스 크레딧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GST에서 ITC를 뺀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텍스 크레딧, ITC를 이제 매입세액 공제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 넷텍스가 나와요. 그래서 순액이죠. 순액을 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고 기중에 이제 인스톨먼트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만약에 분기 단위로 미리 지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중에 미리 낸 중간 예납이라고도 하고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넷텍스가 뭐 5천인데 이미 낸 게 4천 불이다. 그러면 차액인 1,000불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GST, HST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GST 의무는 CRA, 즉 캐나다 국세청이 오너에게 세금 징수를 의무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징수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걸 대리 징수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받는 그 5%, 13% GST, HST는 사실 내 돈이 아니고 국세청으로 이제 가야 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이러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고객으로부터 받은 GST는 내 돈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CRA에 갈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GST 보고 방법인데요. 보통 이제 회계사님을 이제 고용을 하시면은 뭐 회계사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요 GST 보고는 사실 본인께서 그 회계 기록을 통해서 GST 번호, GST 금액만 산출을 잘 하시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본인께서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만 개설을 해 놓으시면 이 GST, HST 신고는 다른 것보다는 가장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근데 번호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가 잘 생소하니까 도대체 어떤 번호에 어떤 금액을 입력하느냐 그게 좀 몰라서 못하지. 일단 회계 기록을 해서
GST하고 ITC 금액만 산정이 된다면은 뭐 신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있어요. 그 신고할 때. 그래서 그 라인 뭐 101번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들은 그 신고자가 입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께서 만약에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개설하셨으면 그 CRA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 입력하는欄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라인 101번에는 매출액, 라인 105번은 GST 그 콜렉티드 GST를 징수한 금액, 그 다음에 라인 108번은 ITC 금액,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신고가 돼요. 근데 이걸 잘 몰라서 못하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방법도 제가 제 채널에 가보면은 그 GST 이해하기라는 카테고리에 또 다 이미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온라인 강의하면서 다 이미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